헬스조선 상예 서비스 3일의 약속.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음 대통령 선거는 2022년 3월에 있습니다. 꼽아보니까 17개월쯤 남았습니다. 지금 문 대통령 체제가 너무 좋다. 그래서 그 비슷한 대통령이 계속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반대로 지긋지긋하다. 누가 됐든 어서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든 나는 중도파다. 대통령이 누가 되든 나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이런 이 극단적 중도파, the extreme center에 해당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1, 2위를 다투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도 서서히 이낙연 혹은 이재명 쪽으로 움직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발언을 하지는 않지만 이 주류 세력인 친문 진영 의원들도 이낙연, 이재명 둘 중 한쪽에 발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저희는 민주당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인사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는 20%를 상회하는 이낙연, 이재명 선호도 조사 내용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대선 레이스에 뛰어드는 순간 허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오는 11월 6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 김 지사가 최종적으로 무죄의 판결을 받게 되면 여권의 대선 주자 판도는 출발선에서 다시 짜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친문 적자라는 타이틀을 가진 김 지사가 재판에서만 자유로워지면 본격적으로 세력을 불려갈 것이다. 지금은 상황이 불투명하니 모두가 눈치를 보고 있다. 네. 자, 그렇다면 현재 이낙연, 이재명 두 사람에게는 어떤 힘이 실리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9월 17일 2020 DMZ 포럼 기조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에서도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 남북 정상선언 비준 등 현안을 조속히 처리해 평화협력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바로 이튿날 김태년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 그리고 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이재명 지사의 발언에 힘을 실어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남북한 정상 간 합의의 구속력 있는 실천을 위해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안을 야당과의 합의로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하길 바랍니다. 네, 이 판문점 선언 비준 문제를 놓고 이재명, 김태년 두 사람이 장단을 맞춘 것입니다. 또 지금 이재명 지사는 이 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 즉 이 지역 화폐가 경제 부양에 실효성이 있느냐의 여부를 놓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지역 화폐가 역효과를 낼 뿐이라고 하자 이재명 지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 청산해야 할 적폐라면서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재명 지사의 손을 번쩍 들어주었습니다. 지역 화폐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듯 이재명 지사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김태년 원내대표는 그냥 원내대표가 아닙니다. 그는 친문이자 친노 그룹에서 구심점 역할을 하는 당권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내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의 움직임이 그 누구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해찬 전 대표도 이재명 쪽으로 기운 듯한 발언을 했었죠. 이재명 지사가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됐을 때 당에서는 제명해야 한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지만 이해찬 대표가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 그러면서 이재명을 지켰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중에는 다음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차기 대권 주자는 우리의 색깔을 좀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설명성 있는 인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에는 이 지사만큼 선명한 인물이 없습니다. 물론 이낙연 대표 쪽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세력 확장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 곳곳에서 감지됩니다. 이낙연 대세론을 굳히기 위한 전략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당 대표는 당직 임명권을 쥐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에 따라 친문 인사들을 지도부에 대거 영입하는 방식으로 세를 부릴 수 있는 것이며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향자 의원, 최인호 수석대변인, 박광원 사무총장 등이 친문 핵심 인사이면서 이낙연 대표 주변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삼선 홍익표 의원을 민주연구원장에 영입했고 권칠승 의원을 수석 사무부총장에 영입했습니다. 모두 친문 인사들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러한 이낙연, 이재명 양강 구도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재등장 여부에 따라 하루아침에 와해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친문 세력들은 아직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오를 것입니다. 친문 진영에서 적통적자로 인정받고 있는 김경수 지사가 항소심 선고로 멍해를 벗게 된다면 친문 세력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김 지사 쪽으로 쏠릴 것입니다. 이해찬 전 대표는 퇴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논외로 쳤습니다. 본인이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받아들여야지요. 책 쓰고 이런 쪽을 원래 더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이해찬 전 대표는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을 확실하게 짚어주었습니다. 만약 살아 돌아온다면 지켜봐야 할 주자입니다. 최근 여권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이 두 곳에서 있었습니다. 첫째는 청와대 권력기관 개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장관과 나란히 회의장에 입장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 해석과 논란을 낳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을 지지하는 모양새지만 장기적으로는 알 수 없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추 장관이 다음 개각 인사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혹은 서울시장 후보가 되는 꿈을 다시 꿀 수 있을까요? 그 지점까지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을 지켜낼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장면 하나는 지난 17일 문 대통령이 경남 창원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를 방문해서 문 대통령의 복심 중의 복심이라는 김경수 경남지사와 5개월 만에 만났다는 점입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한국판 뉴딜 현장 방문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여권 내 대권 구도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김경수의 만남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경수 지사는 그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후화된 창원 국가 산단의 새로운 기회를 문 대통령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이 다시 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문 대통령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문 대통령은 김 지사 등이 관계자를 직접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권에서 최종 대권 주자는 누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신 생각이 정답일 것입니다.